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인물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구 그리기, 그 다음 원기둥 그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인물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화는 생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인물의 표현이나 자세에 따른 생활한 그 운동감, 인체 부분의 아름다움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인물화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한다? 인물화라고 하죠. 인물화. 그래서 우리가 인물화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이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동서양에 막론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게 되었는데, 인물화를 표현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인물화를 그릴 때는 비례가 잘 맞아야 돼요. 비례, 전체와 부분과의 비율,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황금비라는 거 들어봤죠? 1대 1.618 가지고 이 황금 비율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표현할 때는 이 비례가 맞지 않으면은 사람이 기하 형태가 돼요. 장애인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비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형 상태, 안정감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 움직임을 뭐라 그래요? 이걸 표현 요소에서 동세, 다른 말로 운동감이라고 그래요. 운동감. 그래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라든가 선이나 붓자국의 방향감, 속도감, 율동감, 동적인 구도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동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물화를 표현을 할 때는 이 움직임을 표현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밖에 사람의 얼굴을 그릴 경우에는 얼굴 표정 같은 거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표정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냐 서있느냐, 기대 있느냐, 이런 자세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물화는 사람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서 중요한 요소는 비례, 균형, 동세, 표정, 성격, 자세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물화의 종류가 있어요. 인물화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얼굴 그린 걸 뭐라고 그래요?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한다?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자화상. 그다음 사람의 얼굴을 일반적으로 닮게 그린 것을 뭐라 하냐면 초상화라고 하죠. 초상화. 그 다음에 한 화면에 여러 사람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을 그린 거를 뭐냐면 군상화라 그래요. 무리군자에 한문으로 말하면 무리군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림을 군상화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지만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착의화, 옷을 착용했다. 착의화, 옷이자에 여기서 의는.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있는 그림은 나체화라고 하죠. 누드화. 이건 안 알려줘도 잘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많이 들어보진 않았죠? 여기서 군, 모여있다, 옷을 착용했다. 그래서 군상화, 착의화 여러분들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부위에 따라서 목에서 어깨 윗부분을 그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상화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두상화. 두상화. 머리에서 목이나 어깨 윗부분을 그린 것을 두상화. 그 다음 허리 부분까지 나타낸 것, 그거를 반신상화라고 그래요. 반신상화.
그럼 선생님 가슴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나타나는 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가슴 흉자를 써서 흉상화. 그럼 선생님 서 있는 모습 몸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전신상화라고 그래요. 전신상화. 그 다음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면 설립자를 써서 입상화. 앉아있는 모습은 뭐라 한다? 앉을 줄 써서 좌상화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누워있고 엎드려 있는 모습 뭐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와상화라고 해요. 와상화. 누워있다라는 뜻 와상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대상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 인물을 그렸다 그러면 자화상이라고, 다른 사람 인물을, 특정인의 인물을 그렸다 하면 초상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군상화는 여러 사람을 그린 그림, 차구하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나체화는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그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 신체 부위의 어느 부위를 나타내느냐, 몸 전체를 다 나타냈다는 전신상화. 그 다음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나타낸 그림이다. 가슴 흉자를 써서 흉상화. 그 다음에 반신상화. 우리가 보통 몸 전체에서 허리 부분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반신상화 하면은 머리에서 허리까지 나타낸 그림을 말해요. 그리고 두상화, 여기 머리 두자인데 우리가 인물아를 그릴 때는 머리에서 목 달랑 거기까지는 안 그리고 목이나 어깨까지 그리게 되죠. 그럴 경우에 두상화. 그 다음에 자세에 따라서 서 있는 모습을 그릴 경우 입상화, 앉아 있는 모습은 좌상화, 누워 있는 모습은 와상화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자화상을 그린 조선시대 윤주서 화가 같은 인물은 좀 유명한 그림인데, 이것은 선생님 미술 수업 시간에 지금 동아리 시간이니까 미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물을 그릴 때는 선생님 인물을 간단히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인물을 그릴 때는 비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비례가 아주 중요해요. 나는 어디까지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게 머리에서 얼굴 길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목으로 나타나겠다. 목. 그 다음에 어깨까지 나타낼 건가? 나는 서 있는 모습인가? 두상화인가? 어디까지 나타낼 건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릴 건가? 서 있는 모습을 그릴 건가? 그래서 여자를 그릴 것인가? 남자를 그릴 것인가? 곱슬머리를 그릴 건가? 아니면 단발머리를 그릴 건가? 긴 머리를 그릴 건가? 그래서 뭐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릴 건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인물을 그리겠다. 그럼 초상화라고 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머리에서 어깨 정도까지 나타나겠다. 그러면 두상화라고 할 수가 있죠? 두상화.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차규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되 중요한 것은 아까 비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굴 모습, 웃는 모습을 그릴 건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전체적인 형태를 그려야 돼요. 여기는 머리다. 여기는 얼굴이고, 뭐 숙이고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목이고, 뭐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가 중요해요.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파마머리인가? 아니면은 선생님 지금 파마머리를 그리고 싶어요. 파마, 곱슬머리.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전체적인 형태.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카라가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인가? 어깨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이제 여기다가 얼굴 이제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잡혀지면
이제 세세히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인물 그릴 때는 사진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 그러면은 이제 차츰차츰 밝고 어두운 부분이 어디 있는가 잘 관찰해서 나는 이렇게 파마 머리를 나타내고 싶다. 그 다음에 눈, 코, 입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기는 이제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볼이고 여기는 턱이구나. 옆모습인가? 그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는 머리를 어떻게 할 건가? 머리 스타일. 곱슬곱슬 하고 싶다. 그러면 곱슬곱슬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 학생 때는 파마 머리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파마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 방학 때나 그럴 때는 막 파마하고 염색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눈썹 어떻게 할 건가? 눈썹. 그 다음에 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입술은 어떠한 위치인가? 우선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턱도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이 이쪽으로 오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쌍꺼풀이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봐서 좀 자세히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점차 발견하면서 이거 뭐 애교살도 이렇게 하고 눈썹은 좀 더 이제 눈썹에 털을 조금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팔자주름은 잘못하면 주름같이 할머니 얼굴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입술은 여기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빨이 있겠죠. 인물화 그리면은 되게 웃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정밀 묘사할 때 반추상화 그리고 할 때 인물을 반추상화를 안 그리고 음식으로 반추상화 그리라고 했잖아요. 이쪽 눈도 이렇게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밝고 어두운 부분이지. 밝고 어두움 점차 세부 묘사하면 돼요. 얼굴 부분들은 영화 표현할 때 잘못했다가는 막 상처난 것 같아요. 좀 곱게 이렇게 깔아주면서 점차 이제 어두운 부분도 발견하면서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하면 돼요. 입술도 자세히 나타나면 사실은 이렇게 막 하면서 나타내면 좋아요. 눈이 좀 더 선명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 눈 크게 그려지게 돼요. 크게 그리게 되면 그림 인물화가 인물을 저기요 막 눈만 보여.
목은 좀 얼굴보다 들어갔으니까 좀 더 칠해줘야 깊 좀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나온 느낌이 들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깔아주면서 점차 이제 어두운 부분이 어딘가 발견하면서 진하게 해주면 돼요. 점차 이제 세보면서
근육 같은 것들도 얼굴에 근육이 어떻게 되는가가 또 사실은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면 선생님이 요거 좀 더 세밀하게 더 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거울 보고서 자기 얼굴을 좀 그려보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사진을 보고 그려도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특정인의 인물을 담게 그리는 건 초상화, 그 다음에 머리에서 어깨나 목이나 어깨까지 나타내는 그림은 두상화, 그 다음에 더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밑에까지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면 흉상화, 몸 전체를 다 그리면 전신상화가 돼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지금 초상화를 머리에서 목, 어깨까지,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 인물화를 30번 보였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조금 더 자세히